야구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직구, 두 번째 그렇죠. 시간은 변화구 그립 알려주셨는데 살짝 얘기를 해보면 네. 이제 직구와 변화구 그립에 큰 차이는 없지만 팔 그렇죠. 모양의 변화를 주고 그렇죠. 또 이 솔기를 잘 이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그립을 찾아라.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속구는 여기가 꼭 떨어져야 음, 되고 변화구는 그러니까 브레이킹 볼은 여기가 붙는 것이 네. 좋다. 그럼 오늘은 오늘은 어떤 거 알려주시겠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반대쪽으로 휘는 음. 그지 뭐 투심이라든지 네. 싱커 또는 슈트 음, 그리고 뭐 저도 처음 들어본 구질이지만 이제 러너라는 구질이 있고요. 러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체인지업 네. 그리고 포크볼이라든지 너클볼 이런 전체적인 변화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속구를 기준으로 뒀을 때 저희가 이제 조금 휘면 컷,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놨을 때요. 속구를 기준으로 뒀을 때 여기가 컷, 슬라이더, 슬러브, 커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속구를 기본으로 놨을 때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걸 투심 또는 러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커터의 반대쪽으로 휘는 구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싱커, 네. 그리고 나서 체인지업이나 포크볼이나 뭐 너클볼, 네. 뭐 판볼, 네. 그리고 나서 이 슈트는 이쪽으로 휘긴 하는데 약간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 공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느낌만. 느낌만 공이 이제 위로 살아나가는 느낌. 저희가 오늘 배울 공은 이제 뭐 이쪽으로 휘는 전체적인 구질, 네. 투심이나 러너 또는 싱커, 슈트 그리고 뭐 포크볼 네. 그리고 요즘 뭐 너클 너클. 또 유명한 그 너클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맨 먼저 이 투심, 러너 그리고 싱커는 거의 비슷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잡는 건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뭐 속구처럼 잡고 던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두 개의 솔기죠. 이 두 개의 솔기를 이용해서 공을 던진다고 해서 이제 투심 네. 페스트웨이라고 붙여지는데 이렇게 공을 던지면 대부분 조금 떨어지든지 아니면 타자 오른손 타자 안쪽으로 휘어져요. 오른손 투수가 던졌을 네. 때 이렇게 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손가락에 힘을 약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속구를 던질 때 네. 팔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됐다가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솔기를 잡고 있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도르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투심은 사실상으로는 직구랑 똑같이 던져도 공은 약간 떨어지든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투심의 솔기는 뭐 속구랑 똑같이 잡고 네. 이렇게 두 개의 힘을 나란히 잡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넥센의 나이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CC 사바시아 맞죠? 뉴욕 양키스의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렬로 잡는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기 손에 맞는데 네. 단지 브레이킹 볼, 그러니까 타자의 왼쪽으로 휘어나가지는 공은 이쪽 솔기를 많이 이용했다면 네. 투심이나 싱커는 이쪽 솔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대쪽으로 힘을 줘야 그렇죠. 되니까. 네. 이제 이거 역시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엄지를 움직이는 범위에서. 아니, 이 손에 조금씩 주는 거에 따라서 네네.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밀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는 조금 빠른데 조금 움직이는 구질이 필요하다. 그럼 투심 쪽으로 가는 게 좋고, 네. 나는 좀 더 떨어지는 형태로 안쪽으로 휘는 구질이 필요하다. 그럼 네. 싱커를 가는 게 좋은데요. 근데 단지 여기서 싱커는 아무래도 팔을 많이 비틀기 때문에 네. 이제 부상 쪽에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 많이 해요. 싱커를 던지면 슬라이더를 한 번씩 던져줘라. 그 이유가 싱커는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슬라이더는 이렇게 되니까 팔이 아무래도 이제 균형이 좀 맞는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던져주는 것도 뭐 부상을 방지하는데 올바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싱커나 투심 쪽이 발달된 이유가 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오는 속구는 다 맞는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는 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기기 시작한 게 역시 커터나 투심 또는 이제 싱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슈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또 더 틀어주면서 힘을 주면 공이 좀 더 위로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슈트를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은 전 지금까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러너도 참 생소한데. 네, 러너 같은 경우는 투심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냥 같은 건데 그 움직임 차이가 이렇게 속구는 이렇게 간다면 러너는 그냥 이렇게 빠져 날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커터의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네. 훨씬 더 쉽죠. 이제는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궁금하고 저한테도 정말 많이 네. 오는 질문인데 체인지업, 특히 이 서클 체인지업에 대해서 엄청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렇죠. 이 서클 체인지업은 사실 저는 그립이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립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유현진 선수를 3년을 쫓아다녔거든요. 네.
그 체인지업을 배우려고요. 네. 이 체인지업을 제가 이제 뭐 서재영 선수나 좋다는 사람들 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 걸 들어야 다른 투수들에 맞게끔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나를 가르쳐 주면 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명은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좋은 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유현진 선수부터 다 따라다녔는데 유현진 선수는 사실 그립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유현진 선수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게 첫 번째래요. 그러니까 체인지업은 많은 사람들이 스윙을 하려고 만들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체인지업은 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던지는 카운트가 1 스트라이크 2볼, 네. 1 스트라이크 3볼 이렇게 타자가 직구를 노릴 수 있는 타이밍에 네. 체인지업을 던져서 쳐서 아웃시킬 수 있는 그게 체인지업을 던질 때 그립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립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립은 보통 직구랑 똑같이 이렇게 잡는데 이거를 요 손가락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제구가 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실밥을 나란히 잡든지 아니면 자기가 편한 대로 이제 찾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장 손에 익는 속구 실밥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엄지 손가락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네. 제가 여러 선수들을 따라다닌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이 엄지 손가락이 다 틀려요. 어떤 선수는 이렇게, 네. 어떤 선수는 이렇게, 어떤 선수는 이렇게. 이게 손가락 선수는 길이에 따라 이렇게. 느낌이 다를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손의 위치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이것까지는 저희가 추천을 해주지만 이 엄지 손가락은 본인에 맞게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지가 짧으면은 좀 이렇게 붙이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오기가 예, 어렵겠죠. 이제 스플리터는 포크볼은 완전히 끼운 다음에요. 네. 스플리터는 반만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작은 사람, 손가락이 좀 더 큰 사람.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엄지손가락 위치예요. 이거는 저희가 꼭 추천을 해요. 이 엄지손가락 위치는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공의 가운데요. 네, 네. 공의 가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기 있으면요. 여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돌아나기가 쉬워요. 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포크볼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슬라이더, 커브, 슬러브, 포크 이렇게 떨어지니까 결국 타자 눈은 하나의 변화구로 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포크볼이나 체인지업은 꼭 반듯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타자 안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정확하게 더 헷갈릴 구분이 돼야 수 있다. 훨씬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투수가 가져야 될 변화구는 이쪽으로 휘는 것 중에 하나, 네. 이쪽으로 휘는 것 중에 하나. 그게 된 다음부터 다른 걸 배우는 그 거예요. 류현진 선수처럼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체인지업. 아니면 뭐 커브나 체인지업, 뭐 커브나 포크볼 이렇게 간 다음에 또 뭐 슬러브도 배우고 뭐 슬라이더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요즘 어린 선수를 보면 뭐 8가지 던진다고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스트라이크와 볼을 나눠 던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 또 반대쪽으로 휘는 그것을 하나, 네. 그리고 속구를 볼과 낮은 공으로 던질 수 있는 거 하나, 바깥쪽과 몸쪽 이렇게만 해도 벌써 16개의 구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게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또는 메이저리그를 봐서 네. 이 선발 투수들을 보면 3가지 구슬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배우는 게 가장 좋고 네. 제가 포크볼을 이렇게 놓으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안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네. 이렇게 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누가 얘기를 한 거냐면 커트 실링하고 로저 클레멘스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뭐 포크볼로나 스프리터로 거의 물론 속구나 슬라이더도 좋았지만 가장 좋은 스프리터나 포크볼을 던졌던 투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신뢰가 가네요. 네. 제가 얘기했어요. 신뢰 안. 아니야. 위원님 말씀 위에 또 그분들의 말씀까지 덧붙여지니까 더 신뢰가 가고. 진행자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살짝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너클볼. 궁금해요. 너클볼. 사실은 저는 너클볼까지는 추천 안 해요. 왜냐면 이건 굳이 배울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변화구들이 완성이 되면. 근데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는 변화구인데 네. 정말 뭐 요즘 최병용 선수, 뭐 옥스프링, 네. 뭐 김경태 선수, 그다음에 지금 고양 원더스에 있는 허민 구단주라든지 뭐 RA 디키, 뭐 지금 필 리크로 저도 다 쫓아다니면서 만나봤거든요. 네. 저도 궁금하니까 제 나이에 유일하게 야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너클볼인데 이 너클볼은 사실은 포수가 받는 순간에도 변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잘 받아주는 포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이제 공기의 흐름에 따라 이제 공이 날리는데 정말 제대로 된 너클볼은 네. 저희가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사람을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없어져요. 정말 제대로 되면 한 명 죽이고 한 명 죽이고 한 명 죽이고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의 움직임이 날카롭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네. 이쪽 공기 흐름이면 그냥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쪽 공기 흐름이면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밑으로 오면 그냥 떨어지고 이런 게 사실 너클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클볼은 제가 손톱을 필 리크로를 만날 때 네. 길이를 각각 다 잘라봤어요. 요만큼에 좀 더 길게, 좀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어느 손톱의 길이가 가장 좋냐.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부러지지 않는 상태의 길이면 정확하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없으면 손톱을 찍지 못하니까 그렇죠? 던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붙이거나 띄는 건 각개인에 맞게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3개로 잡냐, 뭐 4개로 잡냐 그거 역시 편안한 상태로 잡으면 된다고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던지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면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전 전혀 설명을 안 해요. 아예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그 나이 때는 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속구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걸 먼저 배우고 기본적인 슬라이더나 네. 뭐 체인지업을 배운 후에 정말 내가 이제 마지막에 왔구나라고 했을 때 너클볼을 배워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쪽으로 가게 되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속이나 이런 것이 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더 커서 배우는 게 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뭐 판볼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체인지업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공을 꽉 잡고 직구랑 똑같이 던지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거 역시 추천을 잘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오승환 선수가 네. 가끔씩 던지고 하는데 사실 오승환 선수 보면 직구 슬라이더만 가지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구종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네. 어린 선수들이 벌써부터 그걸 따라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아, 저는 정말 어린 선수들한테 추천을 해준다면 슬라이더나 커브 중에 하나 그리고 이왕이면 체인지업을 먼저 추천을 해요. 어떤 이유세요? 그 이유가 체인지업은 공 잡는 것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을 뿐이지 나머지 동작은 속구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어릴 때 빨리 체인지업을 배우는 게 좋고 그리고 본인이 체인지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팔 동작이 높은 선수들은 체인지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자기 폼에 맞는 스프리터나 포크볼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에는 자신에게 맞는 그립과 그렇죠. 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기본적인 그립을 안다면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기본적인 그립을 말씀하신 대로 알게 되면 이 손의 위치를 자꾸 조금씩 바꿔보든지 그립의 위치라든지 네. 여러 가지를 자꾸 해봐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정현욱 선수도 그렇고 이게 좋은 선수들, 류현희 선수도 그렇고 뭐 윤성민 선수도 만나보면 그 선수들은 캐치볼을 시작할 때부터 이걸로 해요.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익숙하게 만드는 계속해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1m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네. 정말 좋은 변화구를 그리고 자신에 맞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왜 자꾸 자기 손에 맞는 걸 찾아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변화가 나와요. 이 변화구는 빠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질이 아니에요. 저처럼 느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속구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으니까 뭐 슬라이더 조금씩 움직이는 거 체인지업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또 다른 변화가 나왔으면 해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손에 맞는 변화구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립은 이제 다 어느 정도 여기가 그렇죠. 맞춘 것 같아요. 직구와 이제 변화구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기 다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걸 다음 준비하실지. 시간에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 네. 다음번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어깨를 강화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팔꿈치라든지 아니면 뭐 투구 동작 중에 어디가 궁금하다라는 걸 남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난주 댓글을 좀 보니까 전화번호를 안 올려주셔가지고 아. 슬로우 카브를 어떻게 던지는 거냐 대체 그 얘기 살짝 하고 마무리하면 저희 좋거든요. 대표님이 네. 전화번호를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따로 아마 주소가 나갈 거예요. 그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네, 궁금하신 저희가 점이 많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댓글들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혁의 야구교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